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 앞에서 그 내용을 좀 총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압축 정리이긴 한데 우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입장에서 그 기출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 정리한 거 하고 해서 매치시켜서 확률 통계 핵심은요. 정확한 계산이에요. 정확한 계산이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만 딱 캐치하고 나면 계산을 해서 틀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우리가 이걸 갖고 심오한 이론을 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기출문제를 볼 건데 우선 이제 최근 기출문제부터 중요한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요거 먼저 한번 좀 볼까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에 지금 다 한눈에 요렇게 제가 올려볼게요. 그러면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실 이제 공부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지금 위에 이제 밑에랑 밑에 나눠놓은 이유는 이제 저 14, 15, 16학년도에서는 이제 그 문항 배점 때문에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누적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 결합 함수라고 할게요. 그냥 이제 그 정도. 그리고는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 큰 제목에 뭐 정류 생성이다, 중심 극한이다, 우리가 바로 작년에 나왔던 포화성, 뭐 비율 이런 것들이 눈에 띄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분포가 포화성으로 나와서 이제 저렇게 한 거지. 뭐 우리가 기대값 분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속 확률 밀도 함수를 갖고 확률 구하고, 확률 질량 함수 갖고 확률 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이 강의 자체를 지금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남아서 총정리하느라고 보시면서 빠르게 이제 스피드하게 내용 정리를 하고 내가 지금 빠진 게 뭐가 있나 체크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데 또 그게 아닌 선생님들도 이런 거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임박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을 보고 싶어서 이 강의를 지금 보고 있는 선생님이면 요거에 준해서 조금 이론을 이제 각자의 확률 통계 책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좀 면밀히 살펴보면 되는데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볼 것들은 이 거꾸로 24학년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요렇게 한 판에 보는 이유가 지금 다가 이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24학년도에서 지금 2점짜리로 포화성 분포에서 물었던 거를 보자는 거죠. 그리고 4점짜리에서는 사실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 저거를 이제 보자는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포화성 분포, 이게 중요하다기보다 이제 그 당시 얘기를 하면 포화성 분포가 나와서 이랬지만 사실 뭐 이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요렇게 람다 5를 따르는 포화성 분포를 줬고 그 다음에 되게 복잡하지 않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뭐만 하나만 생각을 했어야 하냐면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n-1로 나누어야 한다는 그 부분만 생각을 했으면 이거는 뭐 너무나 빨리 계산을 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우리가 일단 포화성 분포에서 그리고 또 친절하게 진짜 요것도 줬어요. 네. 그런데 뭐 이게 있다고 해서 뭐가 우리가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죠. 이때도 5가 되고, 그쵸? 이때도 5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뭐 요런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진짜로 구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요걸 줬단 말이에요. 조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여기다 쓰도록 할게요. 이제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금 요거 때문에 요 n-1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한다라는 그쵸?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게 되는 그 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n-1이 나오고 저기는 쓰지 않도록 할게요. 지금 위에서 140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이게 뭐예요? 그쵸? 5가 되니까 n이 29가 되는 이런 부분을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나오게 되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나 보면 별로 놓칠 부분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작년 24학년 문제에서 1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누적 분포 함수, 누적 함수가 이제 연속인 순 증가 함수일 때 여기서 일단 여길 좀 조심해야 돼요. 확률 변수 fx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건데 누구 거를 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fx의 확률 밀도 함수. 근데 저게 fx가 좀 여기서 약간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 녀석이 이제 기호 막 헷갈리라고. 그러니까 누적 분포 함수처럼 헷갈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조심하게 해야 되는 건 먼저 우선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이제 뭐 물론 저건 y 아니고 딴 걸로 해도 되는데 이제 바꿔놓지 않고는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지금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구하기 위하여 먼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칸이 좀 그래서 이 fx에 대해서 요걸 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를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그죠? 원하는 거는 이렇게 되니까 잘릴까 봐 옆으로 쓸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적 함수를 저렇게 계산을 했으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말하자면 1이 되는 것이고, 요 과정 속에서 이미 아까 이제 요게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서술형을 할 때는 좀 면밀하게 써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형태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요거 그죠?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걸 하나 해결을 했다는 거죠. 요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조금만 올려볼게요. 문제를 어차피 위에 건 받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게 이제 요 녀석인 거잖아요. 그죠? 요 녀석인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녀석을 또 지금 내려와서 한번 해볼게요. 저게 여기다 쓰고요. 일단 우리가 뭐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이미 2를 취한 다음에 제가 쓰도록 할까요? 2를 취한 다음에 쓰면은 요렇게 되는데, 오일러 2를 취한 다음에 쓰면은. 근데 사실 어차피 저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2는 지금 1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우리 계산을 해줘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모여져 있는 거는 그냥 차라리 전체에서 빼는 게 나으니까 1에서 0에서 요걸 빼는 게 더 낫겠죠. 여기까지는 안 잘리니까. 됐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요 부분은 지금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쓸게요.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엔 거꾸로 빨강이로 박스를 쳐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2번 문제 안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늘 아까 우리가 언제나 얘기하죠.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 두 틀을 가지고 뭐 그냥 그 얘기를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여기에서는 확률 분포 fx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인 순 증가 함수는 여기에선 이런 과정으로 가야 하니까 말했겠죠. 그죠? 자, 24학년도 문제였던 거를 기억을 딱 우리가 각인을 시키세요. 포화성 분포를 하나 줬지만 저기서는 분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쵸?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분포보다는 사실 이제 이런 걸 실수하지 않게 하는 이제 그 부분을 해서 n을 구하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23학년도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조금 올려보죠. 23학년도 문제, 23학년도요. 자, 23학년도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 또 마찬가지로 이제 모비율의 추정을 하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누적 분포함수 구하는 과정이나 확률 구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요. 이러한 문제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사실 우리가 시험에서의 핵심은 준비를 하고 간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예. 게다가 확률 통계 같은 경우 2점짜리 기입형 문제에서 빨리 정확하게 빠르게 계산해서 점수를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한 게 뭐냐면은 찬성 비율 P1, P2가 있는데 찬성 비율의 평균에 대한 그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구하라는 거지만 이 신뢰 구간 안에서 요 A하고 B만 빨리 계산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지금 여기에 비율 자체가 0.7이랑 0.8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2분의 0.7 더하기 0.8을 하게 되는 이게 0.75가 되죠. 예. 그래서 요렇게 A를 빨리 구하는 게 장땡이에요. 예. 뭐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B도 마찬가지예요. B를 계산할 때도 뭐 쓰고 말고 이게 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을 찾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를 계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산수만 조심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350, n이 350이고 아까 0.7이잖아요. 그럼 0.7이 하는 게 0.3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저기서 160명이었는데 0.8이었잖아요. 그럼 0.8이 하는 게 0.2잖아요. 그렇습니까? 요러한 아주 산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걸 계산했을 때 0.0이란 말이에요. 가장 이제 이거의 답은 그래서 A가 0.75, B가 0.0 이렇게 썼으면 2점을 받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쓰면 1점을 받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의 관건은 이렇게 다 잘 찾아갔는데 여기서 산수를 틀려서 뭐 0.02를 계산을 잘못해서 0.04라고 했다라든가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은 정말 집중해야 되고 미리 준비해서 공부하실 때도 아주 작은 거 하나, 산수 하나도 틀리지 않게끔 준비를 하긴 해야 돼요. 자, 비율의 평균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했는데, 자, 7번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합 함수를 줬어요. 예, 함수를 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늘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뭐 한 변수로는 나오지 않고 항상 변수를 변환해야 돼요. 그죠? G로 변수를 변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의 누적 분포 함수, 누적 함수를 구해야 하고, 걔의 누적 함수를 구했다면 그것을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하면서 마지막에 확률을 구하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굳이 막 그걸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좀 스피드하게 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결합함수 안에서 이거에서 이제 범위를 찾으면 y가 1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x 더하기 y가 2보다 작게 되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변수를 변환해야 하기 전에 먼저 일단 누적함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니까 지금 저기서 요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y 마이너스 이 녀석이 지금 얘를 계산을 하는 건데 좀 그래도 귀여우니까 다시 쓸게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쪽에다가 그려놓을까요? 네. 이렇게 되면 y가 1 이상이 되고 x 더하기 y가 그죠? 2가 되니까 말하자면 이게 되고 요렇게 요런 범위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x 더하기 y의 g가 되는 그 형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죠? y가 x 더하기 g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애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럼 하나만 해놓을까요? 아무거나도 하나만. 네. 요런 식으로, 예. 여기다 하나 찝어 놓을까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예, 얼마 다니는 애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선 이 상황 안에서는 범위를 나누어서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랑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이걸 구할 때 굳이 정적분으로 할 것이냐 그냥 삼각형의 면적에서 면적을 각자 빼는 거로 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는 그냥 삼각형의 면적을 빼는 것으로만 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를 써보면 지금 0과 1 사이에서의 범위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여기가요. 예, 여기가 1로 났을 때. 그죠? 여기는 검은 점이 지금 보이면 1,1이 되는 건데 그 교점들의 뭐 지하고 찾아서 하는 거니까 어렵진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냥 요 식 자체에서 넓이로 갈게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들로 계산을 하는 게 나으니까. 근데 이쪽이 침범이 되니까 침범이 되는데 우선 이걸 완성을 해 놓을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누적 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도 똑같아요. 예, 두 번째 방법도 똑같은 거여서 아무리 침범을 해도 예, 이쪽으로 좀 가야 되겠죠? 다시 여기로 와서 아까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면적으로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이니까 그냥 얘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만 이렇게만 쓸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애들이 지금 요 풀이 과정을 함께 쓰는 거고요. 지금 얘를 구한 다음에 요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지금 보고 계실 테니까 좀 여기 판이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할게요. 넓은 데다가. 예,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누적함수 구한 거를 정리를 해보면 여기선 이걸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 범위에서 그 다음에 아까 그거 이제 산수한 것들 있잖아요.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많아요. 이게 두 번째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이제 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 1이 되는 요런 애들이 되고요. 자, 그럼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 녀석들을 미분을 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되고 요 미분을 한 것들이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걸 한번 좀 먼저 볼게요. 왜냐면 여기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쓸 필요는 없는데 아까 지금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지금 판이 없어서. 근데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 문제에서 해결해야 하는 게 뭐냐면 해결해야 하는 게 요거거든요. 확률을 구해야 하는데 요 함수가 2분의 1보다 크게 되는 경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요 정도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0과 1 사이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예. 그리고 0과 여기가 이제 2가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2분의 G, 그러니까 지금 그린 게 스몰 G예요. 예. 그 녀석이 2분의 1보다 크게 되는 경우에서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여기에서 얘가요. G 변수가 2분의 1과 2분의 3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면적을 구하면 4분의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실수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면 급하게 구하기 위해서 여기 실수하기가 아주 좋아요. 왜냐면 그냥 이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여기에 빠져가지고 넓이를 구한다든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반드시 요 녀석이, 그죠? 요 녀석으로 바뀌는 요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게 이제 22개 3학년도 문제였어요. 누적 분포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구하라는 거.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네. 자, 22학년도 문제인데요. 여기는 지금 이제 확률 질량 함수를 준 거예요. 여기는 확률 질량 함수를 줘가지고 표가 이제 있죠. 결합 확률 표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PQ를 구하라는 거겠죠. 요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얘네들을 다 합치게 되면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이 조금 시험 때 그럴 수는 있지만 그 계산을 한 거 여기다 쓸게요. 그냥 표 옆에다가. 예. 24분의 19 더하기 Q가 되는 게 이제 1이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로 여기서 기대값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용해야 되니까 x의 기대값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x의 기대값이니까 어차피 0으로 관련된 건 다 죽게 되니까 그건 좀 신경 쓰지 말고 요 두 번째 여기에서부터 1 곱하기 0과 1 곱하기 12분의 1과 요 부분 있잖아요. 1 곱하기 8분의 1과 1 곱하기 8분의 1, 1 곱하기 24분의 1 하는 녀석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2 곱하기 요거 다 하는 거. 그쵸? 요렇게. 그죠? 그럼 이제 요것들을 더한 것이 12분의 10이라는 거 안에서 사실은 이제 Q를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과 얘네들의 합이 12분의 11이 나오는 거에서 P하고 Q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P가 6분의 1이 나오고, 그렇죠? Q가 24분의 1이 나오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확률 질량함수가 나와서 질량함수가 주어지든지 아니면은 질량함수의 결합함수가 나오든지 이건 좀 복잡해요. 계산을 다 일일이 해야 되니까 그런 단점이라는 게 있지만 또 눈에 확 보이는 계산을 하는 거니까 약간의 또 장점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얘 계산하라고 한 게 6분의 1 곱하기 24가 되니까 4가 되죠. 예.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걸 계산할 때 이거는 지금 어차피 2점짜리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값을 빨리 찾는 게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여기서 둘의 차가 2가 되는 요 경우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0, 2, 1, 3, 2, 4인가요? 네, 요렇게 되는 애들을 찾고 여기서는 합이 4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 y 자체가 0 4보다 작게 되는 거죠. 0하고 2하고 1, 3이 되는 거죠. 4 이하가 되는 거니까. 왜냐면 이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 0, 2, 1, 3, 2, 4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계산을 할 때도 좀 더 스피드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지 그 과정을 쓸 일이 아니니까 빨리 근데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쪽의 조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저 위에서 데리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 뭐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01과 밑에 썼던 여기 01과 1, 3이 되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5분의 4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이 4를 빨리 구하는 거하고 5분의 4를 구하는 거예요. 각 1점씩. 2점을 받는 게 관건이다. 그 과정이 너무 연연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끌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갈게요. 자, 22학년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 칸을 좀 올리기 위해서 쭉 올릴게요. 자, 지금은 이제 핵심적인 게 정류 생성함수하고 중심극한 정리가 눈에 들어오면 돼요. 정류 생성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한테 이제 기대값과 분산을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정류 생성함수 자체가 지금 이제 그걸 다 유도해내고 이러는 게 나오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렇게 나와줬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올릴게요. 조금만 올릴게요. 예.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거를 구하는 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x의 분산을 구하는 게 핵심인데 우리가 분산이라는 자체를 요식을 사용을 하면은 너무 편리하고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저 과정을 써서 사용을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정률 생성함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x를 계산을 할 때 정률 생성함수 요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럼 요거 이제 저기서 말하자면 정률 생성함 주어진 저 분수함수를 미분을 해서 재료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결과를 쓰지만 시험 때는 요 과정이 되게 조금 시간을 조금 소비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것을 제 x제곱에 2의 x제곱을 구하고 싶은데 이것은 또 더 시간을 써야 하는 게 뭐냐면 정률 생성함수를 2번 미분해야 돼요.
두 번 미분해서 제로를 넣어야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80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계산하면. 그건 제가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좀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이제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80에서 8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6. 이 분산 16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좀 이런 과정을 좀 이렇게 하면서 써야 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 건 무엇이었냐면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얘가 9 이상이 되는 요걸 말하는 거죠. 예.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하라고 했던 건 근사시켜라는 뜻이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심극한 정리에 라고 요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예.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하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는 지금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9 이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만 갔으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9-8에 지금 100의 4제곱이니까 5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요 부분이 사실 이제 과정에선 쓰시는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C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24학년도 3학년도 22학년도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지금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거의 다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크게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기입형에서는 지금 이제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틀리지 않고 빨리 답을 찾는 것. 서술형에서조차도 너무 너저분하게 하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과정들을. 그래서 분산 계산할 때 이렇게 했다는 과정. 정유 생성함수를 미분해서 사용했다는 과정을 쓴다는 것. 그다음에 근사시키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이런 과정을 쓰는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은가 싶긴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3개를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21학년도 문제 보세요. 보시면 물론 사실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누적 분포, 누적 함수가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익숙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표준화.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중심극한 정리에서 근사한 거나 같은 맥락이긴 하죠. 예, 그래서 자, 저쪽에 가서 한번 볼게요. 예, 이 기입형 2점짜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 설명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구해야 할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A하고 B예요. A하고 B인데 A하고 B만 이제 정확한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보라고 지금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차피 이제 이 녀석을 줬고, 예. 각각 이제 100개랑 121개를 이미 추출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녀석 자체가 2500에서 이제 100개로 80의 제곱을 나눈 그 녀석을 그냥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2200인데 66의 제곱을 100개를 추출했다고 했으니까 그걸 계산하면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렇게 빨리 해놓고 실제로 이제 어차피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우리가 이제 실전이라고 해봐요. 보통 근데 또 너무 근데 또 급하게 했다가는 실수를 할까봐 약간의 이제 차분함은 해야 되겠죠. 2500에서 이제 2200을 빼니까 300이 되는 요런 거는 뭐 틀리진 않겠지만, 그쵸? 그러니까 요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플러스로 바꿔야 될 때 여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100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300하고 100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요것을 해결하라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바로 굳이 식을 쓴다기보단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0에 320에서 300을 빼야 하는 거니까 지금 2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B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기에서 이제 분산이 이제 100이 되는 부분과 그쵸? A가 100이라는 거와 B가 2가 된 요거를 통해서 2점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산을 정확하게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번으로 와서 이제 요 문제 서술형이 살짝 그때도 많이 이제 뭔가 이렇게 되게 어려워했던 부분인데 지금 다행인 것은 균등분포죠. 예, 다행인 것은 균등분포인데 지금 이게 글자가 약간 이제 화면에서는 깨진 것들인데 제가 말할 때 말을 제대로 할게요. 근데 여기 이런 오타 나는 게 있는데 저게 오타가 아니고 PDF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오타가 생겨요. 예, 그래서 수정의 개념이니까 이게 확률 포본이 아니라 표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아마 이거 이제 자료가 올라가 있는 거에도 PDF니까 그렇겠군요. 예, 똑같긴 하겠네. 자, 일단 확률 표본에 좀 눈여겨보시면서 이제 각각 x1, x2, x3 세 변수가 균등 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그 확률 밀도 함수는 1이 되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확률 표본에 관련된 것이 지금 언급을 해준 이유는 저 세 녀석의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성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y라는 녀석이 이거의 중앙값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구해야 할 건 누적분포 함수하고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데 결과적으로 누적분포 함수 구해서 미분해 이런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봐야 하는데 만약에 여기 생각을 할 때 이제 나중에도 이게 중앙값이 계속 나오게 되면 그 부분 때문에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요걸 먼저 쓸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지금 y의 누적분포 함수를 구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걸 계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y라는 녀석이 x1, x2, x3의 중앙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녀석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애들을 다 일일이 계산해 줘야 되니까 그게 피곤한데 다만 x1, x2, x3 중에서 적어도 두 개가 y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 y보다 작은 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 x2, x3 이럴 때 여기에 y가 오거나 그쵸? 예. 요쪽에 y가 왔다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적어도 두 개가 y보다 작아야 되니까. 다만 지금 요 상황에서 이제 얘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놓고 안 되는 케이스가 여기 있다. 지우개를 했네요. 그죠? 여기 쪽에 예, 있다라든가 예. 아니면 아예 그 바깥쪽에 있다라든가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적어도 두 개 이상은 y보다 작아야 한다. 이런 그 개념이 이해가 됐으면 일단 이걸 지울게요. 자, 다시 이제 깔끔하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지금 제가 써놓은 녀석들이에요. 그죠? 저것을 계산해야 하는데 저것에 관련된 거에서 y는 x1, x2, x3의 중앙값이기 때문에 y보다 작은 녀석이 적어도 두 개 돼야 된다. 세 개 되는 건 괜찮다 하는 그 부분이 이해가 돼야만 지금 요렇게 그쵸? 요렇게 이게 3이에요. 예, 요렇게. 요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1, 2, 3이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여기를 유지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됐고 x3이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지금 몇 개가 나온지 그 과정을 약간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또 이제 이번엔 얘가 되고 그럼 요렇게 되나요? 예. 그러면은 된 건가요? 그죠? 된 거죠? 왜냐면 3이랑 2랑 1이랑 다 한 번씩 했으니까. 예. 그냥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게 이제 y, 1-y, y, 1-y, y. 1-y, 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셋 다 y보다 다 작아버려도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적어도 두 개가 그래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애들은 요렇게. 얘네 셋이 다 모두 y보다 작은 걸 뭐 언제나 괜찮은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얘가 y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전체를 다 정리한 녀석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y제곱에 1-y가 3개잖아요. 그렇죠? 요게 예, 1-y 저거 플러스로 잘못 보일 수가 있으니까 y제곱에 1-y 이게 지금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는 y만 3개가 되는 거죠. 세제곱이. 그러니까 요런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녀석이 결과론적으로 저 3y의 제곱 1 빼기 y의 플러스 y 3승이에요. 그럼 얘를 이제 전개하면 3y 제곱 마이너스 2y 3승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다 된 거죠.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누적 분포함수를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누적 분포함수를 구하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균등 분포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게요. 누적 분포함수를.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뭐 그것까지만 확률 밀도 함수는 미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6y의 마이너스 6y의 제곱에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게 답인 거예요. 이 과정을 좀 써야 하는데 어떤 중앙값의 그 변수에 대한 부분을 한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균등 분포가 2-3번 등장을 해요. 네, 이 기출문제 안에서.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는 뭐 단골이고. 근데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문제가 아니다. 전제 조건이 지금 자꾸만 복잡해지니까. 그런 부분. 네, 21학년도 문제가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20학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쪽에서 이제 이산수학이랑 확률 통계 통합형이 됐어요. 그래서 저기서는 살짝 올리고요. 20회. 저기서는 이제 이산수학 안에서 이산에서 그 gx를 하나 이제 이제 알아낸 거죠. 예, 그 gx를 알아낸 것이 이거거든요. 예. 그때는 통합형이 나오고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걸 알아낸 상황 안에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만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이제 뭐 계산만 해놓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대로 쓰면은 마이너스 3분에서 1까지 변수하고 확률 밀도 함수하고 계산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x하고 fx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저 위에서 해놨기 때문에 이거하고 관련된 게 지금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적분을 마이너스 3분에서 1까지 적분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적분하고 그건 얘기 안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태를 좀 보세요. 통합형이었던 형태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여전히 누적 분포랑 밀도 함수랑 이렇게 되겠죠. 예, 누적 분포랑 밀도 함수랑 되는 상황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연달아 균등 분포가 등장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함수는 이제 이 안에서의 함수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겠죠. 그게 알 때 0이 되면서 0과 3 사이에 3분의 1이 되는 걸 알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중요한 건 여기는 뭐냐면 이제 y의 누적 분포함,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는 건데 지금 변수가 바뀌어 버리는 거니까 x와 y의 관계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뭐 그거 외에는 그렇게 복잡한 거는 없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동시다발로 아까 앞에 문제 같은 거에서 누적 함수 구해서 미분을 해서 밀도 함수 찾았지만 뭐 밀도 함수를 구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이제 뭐 누적 함수 이런 걸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뭐 그건 복잡한 것들은 아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선은 요 녀석을 먼저 빼올게요. 자, 요 녀석을 먼저 빼왔을 때 지금 저 관계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제 요거 그냥 정리한 애만 쓸게요. 예. 요게 정리한 애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예, X로 예, 마무리가 된 애들이.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아까 여기서 파란색으로 해놓을까요? 예. 파란색으로 하면 저 구간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3분의 1 X가 되는 거잖아요. 뭐 갑자기 초록색이 돼버렸네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상황 안에서 여기를 빨간색으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에다가 요거는 이제 3은 묶어주고 1 빼기 이렇게 할게요. 보기 편하게. 이렇게 돼요. Y예요.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그죠? 일단 쟤를 구해내야 하는 게 맞는 문제고요. 예, 걔를 구해내. 거기까지가 우선 잠깐 이렇게 해놓을게요. 지우고 여기서 이제 요거 확률 밀도 함수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는 게 요거죠. 그러니까 뭐 약분해도 되고 이렇게 놔둬도 되고 뭐 그거는 굳이 관계는 없어요. 예, 그죠? 예. 그래서 0에서 뭐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누적 분포 함수 구한 거 예, 요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금 Y의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요렇게 이쪽으로 빼올게요. 쟤도 어차피 절대값을 해결을 해버리면, 그죠? 절대값 해결한 것만 쓸게요.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당 사항이 지금 요쪽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아, 차라리 이것은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요 계산을 해서 하면 이제 2의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균등분포 안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가지고 하지만 항상 우리의 그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네, 변수를 새롭게 준다는 거. 그 부분만 확실하게 이해해버리면 괜찮거든요. 네, 6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확률 통계에서 6점을 2점과 4점에 이렇게 나온 게 지금 계속해서 27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6점이에요. 네, 2점, 4점이. 그러니까 상당히 큰 배점이라는 걸 이 확률 통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에 비하여 우리가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확률 통계에서 점수를 받아야 한다. 예. 6점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감점이 좀 있을지언정 목표는 6점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19학년도 볼게요. 저쪽은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이 많이 겹쳐요. 밑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단순히 그 틀만 잡으면서 좀 웬만하면 갈 건데요. 뭐 부품에서 어떤 수명, 고장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확률 변수 XY로서 독립이라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의 수명에 대한 변수를 지어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요렇게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친절하게 지금 요렇게 주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입형 문제 계산은 빨리 정확하게 신속하게 해야 하니까 지금 얘를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요렇게 그죠? 예, 요거를 지금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독립이라는 단서를 우리가 먼저 언제나 독립이라는 건 근데 사실은 눈에 팍 띄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 그 계산 자체도 사실은 여기서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새로 쓰지 않고 이쪽에 가서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X에 관련된 걸 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갖고 할 거니까 지금 10에서 10부터 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굳이 저 fx로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이게 2의 마이너스 2인가? 그래요. 예.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요것도 여기다 넣어서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요렇게. 예. 요거 하면 2의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빠르게 계산을 하는 거. 예. 자, 그 다음 갈게요. 추정. 자, 이제 뭐 학생들의 몸무게 이런 거였고요. 예, 36명을 이미 추출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계산이 좀 지저분하죠. 계산이 좀 지저분하지만 복잡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조금 올려가지고요. 저기서 이렇게 0.1이 돼요. C보다 크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요 부분에서 우리가 1 마이너스 작게 되는 걸 아예 빼주는 게 낫겠죠. 요렇게 0.1이 되는 거니까, 그죠? (1에서) 그냥 이렇게 쓸까요? (1에서) 그냥 차라리 내가 이걸 지어서 다 지워졌네요. 근데 어차피 저쪽은 봤으니까, 예,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이걸 보는데 여기서 정규분포 따르고, 예, 36명의 몸무게에서 지금 요거 하다 그랬죠. 요것을 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제가 0.1이니까 전체에서 빼버리면 0.9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 쓰다가 다 지워졌어요. 왼쪽 게 지워졌는데 저건 아까 봤으니까 그냥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를 여기 그 휴지통을 하면 안 돼요. 지우개를 해야 돼. 또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바로 할게요. 그러니까 차라리 1에서 저걸 빼주자는 거죠. 1에서 큰 걸 빼버리면은 가로 닫고요. 0.1을 빼니까 이게 0.9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아까 여기가 요게 됐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표본으로 해가지고 원래 지금 여기 이랬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거였지만 지금 표본이 자, 요 상황에서 계산해서 C는 금방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차피 2분의 3이 와야 되고, 그죠? 2분의 3으로 계산을 해줄 건데 지금 이게 아까 0.9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서 보니까 1.64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1.64로 계산을 해주면 C가 2.46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이제 C를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실내 구간을 구하라고 하는 거에서도 이 C가 쓰이니까. 그리고 여기 소수점 계산이 조금 지저분했다는 이제 그게 조금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 계산하는 게 좀 귀찮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표본 평균이 60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60에서 2.46 빼야 되고 60에서 2.46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60이고 우리가 구한 C가 2.46이고 그죠? 60이고 우리가 구한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뭔가 어떤 뭐 급박한 상황이 되면은요. 우선은 뭐 구간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감점에 소지가 있겠죠. 근데 뭐 저기가 57.54에 62.46에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요. 예. 자, 19학년도 문제였어요. 여기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 구하는 건데 앞에 얘 그 변수 아까 우리가 이제 변수를 변환하는 데서 y와 x가 뭐 ln으로 주고 중앙값으로 주고 아니 여기는 이번에 뭐 수명으로 주고 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늘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뭐 특별히 새로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하다.
그게 이제 19학년도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죠. 18학년도 볼게요. 자, 18학년도에서도 지금 이제 결합 확률 분포가 아까 앞쪽에서도 하나 있었죠. PQ 구하는 복잡한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표준화가 하나 보이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그죠? 이 표가 나오면 이제 약간 조건부 기대값을 계산하라는 거. 아까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었고요. 그죠? 자, 저거는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흔한 말로 뭐 1분 안에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종류가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얘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과정도 아니고 빨리 답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보는 거죠. 이게 0에서 2까지가 되는 게 되면서 x에서 fx. 그러니까 y가 1이 된 요걸 계산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막 서술형이면 막 과정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얼른 y가 1이 되는 애들을 빨리 가서 찾아보는 게 낫겠죠. 예. 그러면서 빠르게 계산하는 게 지금 뭐 장땡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할 때 또 하나, x가 0인 건 어차피 될 게 아니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1인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일 때 지금 여기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2일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y가 1이라는 조건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y가 1이 되는 여기 계산하면 여기가 16분의 5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16분의 5가 되는 상황. 마찬가지로 16분의 5는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2가 되고 1이 되고. 그럼 그 위에 것들을 계산해 오면 되는 거니까 이게 15분의 3이고 15분의 1이 되고. 근데 뭐 요거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 형태를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를 보고 빠르게 계산을 하라.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6분의 5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급하게 계산을 하는 거하고 빠르게 하는 건 달라요. 신속하게 하는 걸. 급하게 하다가 틀리면 완전히 이 점을 버리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만은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천천히.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나올수록 마음에서 늘 연습을 천천히 정확하게. 뭐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다른 내용학도 다른 수교도 우리가 기입형 앞에서 가와 나에 알맞은 걸 이론을 쓰셔야 할 때 너무 반가운 막 그 상황에 가하고 나를 거꾸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가가 구성주의고 나가 준경험주의인데 반대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나올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조건부 기대값, 결합 확률 분포. 그러니까 하여튼 질량함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표가 나오면 표에서 바로 해결해라. 이 소리고요. 자, 표준화 시키는 거니까 이것도 뭐 여기도 아까 앞에서 나온 거지만 이거는 어차피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그 평균이랑 분산을 해야만 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뭐 그 위에 표준화하는 과정을 안 쓸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분의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쵸? 여기서 요런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된 게 이게 81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조심할 게 4분의 1로 나와야 되고 뭐 9호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한 게 25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때가 조금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죠. 서술형인데도. 그러니까 요거 이제 바꿔서 하라는 거니까 지금 5에 원래 90이었고 81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5분의 9가 돼요. 이쪽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가 5분의 9가 된 이런 형태. 이게 18학년도 문제. 조금 평이했죠. 18학년도에서. 자, 그 다음에 17학년도 거 가서 볼게요. 자, 이제 주변 함수가 나왔어요. 그죠? 결합도 나오지만, 이제 아까도 주변 하나 있긴 있었는데, 주변이 나왔을 때, 여기는 아예 독립인 변수이긴 하지만, 그냥 요렇게 지정을 해줬네요. y를. 아까 같이 무슨 뭐, 부품의 수명이라든가, 이렇게 하진 않고 아예 지정을 해줬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계산하면 이제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틀만 잡을게요. 앞에 거랑 너무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y 자체가 x1, x2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독립 변수이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답만 기입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할 것들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요 녀석을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얼른 활용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계산을 여기서 해주자는 거죠. 4까지 되는 애들이니까 저 녀석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예. 저 녀석 데리고 와서 적분을 해서 나오는 게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쓸 때 좀 정확하게 썼으면 되는 거죠. 얘가 4분의 3이고 4분의 3이니까 16분의 9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16분의 7인가요? 네. 이래서 빼야 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 쓰면서 기입형의 이 점을 해결을 하는 거죠. 자, 17학년도 문제의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라는 거랑 이렇게 보시면 그죠? 확률 밀도 함수 구하는 거랑 평균이네요. 여기도 뭐 평범하게 우리가 변수를 지변수를 저렇게 주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요거 이제 저 중적분으로 하는 거 식으로 써 놓을게요. 이렇게 써 놓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균등분포 자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0과 2에서요. 그래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여기 자체에서 지금 fx도 2분의 1이고 fy도 2분의 1이죠. 그죠? 0과 2 사이에서. 근데 어차피 얘가 독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합이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복잡하지가 않을 뿐더러 다만 이제 변수 g를 x 더하기 y로 줬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요거인 범위하고 2에서 4까지 가는 거 하고 그거만 구별을 해서 하는 식으로 써놓을게요. 이거는. 왜냐하면 어차피 요건데 요렇게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 지금 좌표평면에 그리기가 쉬우니까 그냥 식만 써놓을게요. 여기에 어차피 들어갈 게 아까 4분의 1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 자체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8분의 1의 g제곱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그리고 요 범위에서 하는 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죠? 똑같이 되는 거니까 또 1에서 빼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요 범위에서는 사실은 1에서 빼는 식으로 써놓을게요. 이게 아까 4분의 1 해놓은 그 결합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일 때는 그러니까 지금 함수가 결합 함수가 상수니까 이게 더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누적 분포를 했지만 지금 아까 요 녀석 구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요 녀석.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쪽 거를 미분하고 이쪽 거를 미분해서 한번 한눈에 좀 보시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저쪽에 범위니까 뭐 이쪽에 범위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요 평균만 g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은 어차피 범위에 해당하는 거 안에서 변수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고 g였죠. 그러니까는 요 녀석이었는데 조그맣게 쓸까요? 위아래로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 0과 2에서 g에다가 4분의 1 g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와 4에서 g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g 더하기. 그죠? 변수 g와 지금 밀도 함수하고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2가 나와요. 숫자 2. 2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밀도 함수하고 평균을 구하라고 했던 거. 근데 지금 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17학년도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이 거꾸로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사실은 실제로 조금 더 뒤에보다 변수는 이렇게 간단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건 훑지만 그 다음에는 한 5년 정도, 24학년도부터 거꾸로 한 5년 정도의 문제만 반복을 해도 괜찮은데 이 앞쪽의 문제는 개념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의미보다는요. 네, 여기까지 이제 17학년도 문제까지 봤어요. 자, 이제 16학년, 15학년도, 13학년 이렇게 세 개는 되게 간단해요. 예, 앞에보다도. 그래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좀 볼게요. 편안하게.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이제 동전 던지는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도 근데 사실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니까 뭐 우리가 이런 문제는 뭐 우습게 보고 이럴 거는 아닌데 이제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하다는 거죠. 예, 이제 학생 A가 N번을 던지고 학생 B가 2N번을 던지고 그죠? 그래서 학생 A가 앞면이 나온 횟수, 학생 B가 앞면이 나온 횟수가 둘이 아무튼 간에 둘이 합쳐서 2가 되는 거죠. 앞면이 나온 횟수만. 그랬을 때 이제 A가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1일 확률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조건부 확률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A가 지금 1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두 명이 합쳐서 앞면이 2가 나온 요것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였던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A가 1이 나오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둘이 합쳐서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이 나오는 거랑 2가 나오는 걸 계산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으로 둘이 합해서 2가 나온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조합으로 계산을 하는 게 쉽죠. 그러니까 A가 지금 하게 되는 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2N번을 던진다 그랬거든요. 자, 요렇게. 그죠? 예. 그 다음에 둘이 결국은 A랑 B랑 합해선 3N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N이 돼서, 그죠? 이렇게 해서 Q에, 자, 요렇게 계산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요것이 지금 아까 13분의 6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방정식 풀어서 산수 푸는 게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N으로 정리를 하면은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애가 나와요. 2N제곱 마이너스 18N이 나와서 N이 0 또는, 그쵸? 9가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N이 9가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되겠죠? 예, 저런 문제가 이제 16학년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각각의 이제 X에 대한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줬고 독립이라고 줬고 이건 이제 뭐 계속 너무 많이 한 형태들이죠. 예, 너무 많이 한 형태들. 독립이 되는 형태고 뭐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여기 변수를 이렇게 주는 아까 뭐 X 더하기 Y 뭐 X 마이너스 Y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간단히 지금 여기서 확률 밀도 함수 구하는 거니까 누적 분포로 하는 식만 써놓을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를 계산해서 하면 되는 형태잖아요. 미분만 하면 되는 형태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2Y 요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거 적분으로 하는 거 그냥 써놓을게요. 2분의 G에서 요렇게. 그리고 얘가 독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 다 관계가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는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복잡해 보여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X랑 2의 마이너스 Y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dx, dy. 이거 뭐 dy, dx 바꿔서 범위 바꿔서 해도 뭐 그런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같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한 식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건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라고 한 거였으니까 요렇게 아이고 쟤를 미분한 녀석이 그게 되는 거니까 요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GG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4분의 1에 이걸 정리해서 다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럼 4분의 1의 G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G가 나와요. 요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간단했죠. 이때만 이렇게 거꾸로 가다 보니까 앞에 문제 되게 간단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확률 밀도 함수도 구하고 확률도 구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걸 갖다 아예 점수를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뭐 확률 밀도 함수 구하고 확률까지는 못 구해도 반점이라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다 장단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학년도 문제를 한번 볼까요? 15학년도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도 뭐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약간 좀 그 다름의 형태를 한 번만 봐보세요. 뭐가 다른 게 살짝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지금 15학년도에서 이제 뭐 정규분포 아까 앞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굳이 여기서 이제 요렇게 아까도 변수를 선형성에서 더하기 빼기 나누는 건 했지만 뭐 저 정도의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좀 칸이가 이쪽에다 쓰면은 X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남자 키가 175에다가 이렇게 되고 그죠? 표준 편차가 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2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알파는 제로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2루트 3이니까 밑에 있는 걸 위에다가 그냥 썼어요. 그러니까 둘이 독립이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기서 요거 뭐 낯선 거 아니죠? 그래서 요렇게 하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알파도 지금 정규화 시킨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넣어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여기서 70이 나와요. 72.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이제 요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요거. K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걸 가기 위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VY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V의 5분의 2x 요거 그대로 하면은 25분의 4의 VX의 V알파가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또 16이 나와요. 70하고 16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이 Y 요 녀석이 요거 따지는 거 보고 싶었던 거예요. 70과 그쵸? 16이니까 4의 제곱이 되는 요거로 저 위에 72 되는 거 보고 싶어요. 요거 표준화 시키는 거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G로 바꿔서. G로 바꿔서 이게 4가 되고 72였으니까 72 빼기 70. 요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분의 2가 돼가지고 K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요때도 이런 게 많이 나왔고 최근에 여기 좀 덜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 뭐 경향이라고 하기보다는 계속 많이 빈도수가 높아지는 게 실내 구간이 좀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실내 구간을 구하라고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똑같이 확률일도 함수가 주어졌어요. 확률일도 함수가 간단하고 착한 애들로 주어졌어요.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도 2x가 된단 말이에요. 2x 곱하기 1을 해서 결합 함수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약간 시험 때 이제 요 m을 이렇게 가우스로 줘가지고 그리고 우리한테 m이 2가 되는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문제에서 저 m 때문에 뭐 신경이 조금 쓰이는 거지 저게 이상한 녀석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것이 요렇게 아이고 요게 x인데 저것이 2와 3 사이에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찾는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할게요. 2y, 3y. 그죠?
우리가 왜냐면 지금 m이 2가 되는 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m이 2가 되는 확률을 구할 건데 지금 2가 되는 경우에 2y와 3y 요렇게 지금 정리가 됐어요. 변수가.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쪽에다 그리는 게 낫겠죠. 지금 요 2분의 1x랑 3분의 1x랑 요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뭐 별로 어려운 애들이 아니라 식을 바로 쓰도록 할게요. 예. 여기서 0에서 1이었고 그 다음에 3분의 1x에서 2분의 1x로 그쵸? 예. 요 정도로 가고 안에는 요 녀석들이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dy, dx 계산하면 이게 이제 9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때는 그냥 뭐 사실은 요거 하나만 마무리를 지으면 뭐 요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확률 함수 예, 결합한 거 가지고 하는 건데 범위 때문에 이게 범위 때문에 이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에요. 15학년도의 문제 한번 보시면 그죠? 예, 변수 변환을 해서 정규 분포를 하는 그다음에 여전히 확률 밀도 함수와 그걸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는 이 문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마지막 14학년도 거 볼게요. 예. 조금 올려보죠. 예.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예, 이항분포, 정규분포로 근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밀도함수 나오니까 그 안에서 이제 조건부 확률 밀도함수랑 조건부 기대값. 어차피 같은 맥락이니까 하나만 해결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이제 뭐 나와야 되는 것들이죠. 예, 근사를 시키는 거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변수 x가 지금 400명이고요. 20%가 되는 거니까 이항분포 안에서 보면 400명이고 0.2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제 NP를 이용해 400 곱하기 0.1을 이용해서 EX가 80인 걸. 그 다음에 400 곱하기 0.2 곱하기 0.8을 이용해서 VX가 64가 되는 것들을 뭐 다 쭉쭉쭉쭉쭉 알아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와서 정규 분포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80명 이상 92명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는 중요하니까 정확히 써야 되겠죠? x 80에서 92 그죠? 이렇게 되는 애들이고 옆으로 할까요? 예. 그래서 그냥 8에 80에 80이네요. 8에 92에 80이니까 8이 되나요? 아, 12가 되나요, 여기가? 아무튼 이쪽이 그렇죠? 0에서 이쪽이 8분의 10이니까 2분의 3이 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K만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구해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분의 3이 되겠죠. 처음 2013년도니까 이 제도가 바뀌는 시험에 처음이에요. 네, 처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14, 15, 16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약간 배점도 이렇게 좀 달랐어요. 지금처럼 2점, 4점에서 6점을 유지하지는 않았는데 자 마지막 볼게요. 예, 결합함수를 줬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y 거 구하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는 이제 이건데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밀도함수랑 조건부 기대값 이 세 가지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특별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정직하게 풀어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정직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냥 그 식들을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일단 이제 확률 밀도함수 계산하는 거 원칙적으로 지금 여기다 하나를 써놓죠 뭐.
여기 이제 변수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가지고 헷갈리니까 그냥 그러면 이제 y 그다음에 위에 결합함수잖아요. 사실은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요대로 우리가 봐도 괜찮고요. 예. 그러면 이제 0, 1에 예. 5분의 1에 xy에 1 빼기 x 더하기 y에 요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게 30분의 1에 3y제곱 y가 돼요. 그죠? 아까 저거 이제 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칸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칸 이거 하라고 그랬던 거죠. 여기서. 근데 요거 좀 안 보이니까 이걸 줄게. 요거 그죠? xy의 x 요거를 지금 하라고 한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가 이거에 이거잖아요. 아까 위에서 해놨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 넣어서 다 계산해줘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분자에 있는 게 결합에다가 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5분의 2에다가 x에다가 1 빼기 x 더하기 2가 되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위에서 구한 데다가 넣을 거니까 30분의 1에다가 3 곱하기 4 더하기 2가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산하면 얘가요. 7분의 6x에 3-x가 나와요. 자, 마지막에 이제 조건부 기대값 계산을 할게요. 네, 마지막에 조건부 기대값은 여기 요거거든요. 예, 요거 요쪽에다가 좀 할까요? 어차피 지금 0에서 1이기 때문에 변수 x에다가 아까 뭐가 있었죠? 예, 요 녀석이 여기 구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7분의 6의 x에 3-x가 되겠죠. dx. 뭐 이건 다 x에 관련되고 구간이 0, 1이니까 복잡하지는 않아요. 14분의 9가 나와요. 14분의 9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정리를 스피드하게 했어요. 혼자 문제를 푸는 건 어차피 혼자 해야 되거든요. 근데 풀고 나서 답 확인을 하거나 이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 볼 때 이래도 괜찮고요. 그래서 제가 뭐 산수나 이런 것들은 여기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런 건 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큰 틀 2014년도부터 23년 11번. 그러니까 2개씩 했으면은 11번 곱하기 2하면 얼마? 22문제인가요? 예. 근데 사실 너무나 우리에게 다행히도 그 안에 앞으로도 될 내용과 그것이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선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를 준해서 정확한 계산과 실수하지 않는 것. 그런 부분, 이게 변수가 많고 문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1개년 정도의 문제, 기출문제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